고목야담.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안개 자욱한 산길. 이 이야기는 나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가 저울 앞에서 기름진 웃음. 욕심 많고 남을 속이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박 씨 눈이 번쩍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산속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려 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 산길. 박 씨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무엇인가 찾는 듯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바위 앞 아이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척 없이. 조용하고 깊은 눈. 아주 선한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흙바닥의 그림은 박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가 그림을 내려다보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내 얼굴을 그렸는지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박 씨를 올려다본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막 박 씨라는 사람. 조선 어느 장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장터는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 배를 파는 아낙, 옹기를 늘어놓은 노인, 약재를 파는 젊은이. 저마다 목청을 높이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늘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문제였습니다. 돈 앞에서만 나오는 웃음이었거든요. 저울 한쪽에 납 조각을 붙여놓고 쌀을 팔았습니다. 상한 곡식을 멀쩡한 곡식 아래 숨겨 팔았습니다. 외상값은 2달이 지나면 이자를 얹어 받았습니다. 마을마다 욕을 먹었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욕 먹어도 배는 부르다. 그것이 박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박 씨가 이 장터에서 저 장터로 옮겨 다닌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오래 머물면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저울을 속인다. 곡식을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박 씨는 늘 다음 마을로 떠났습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박 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정이 들면 불편해지니까요. 정이 없으면 속이기도 쉬우니까요. 그날 밤 주막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옆 상인의 이야기를 귀동냥했습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저 산 너머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더라.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비가 올지 가뭄이 올지 누가 죽을지 살지 다 마친다더라. 박 씨 손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맞더래? 상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 작년에 어떤 포수가 데려가려다 산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다더라.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포수가 죽은 건 그냥 운이 나빴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그날 밤 박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루어진다. 농사 풍흉을 알면 곡식을 미리 살 수 있다. 누가 죽을지 알면 그 전에 거래를 끝낼 수 있다. 박 씨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써먹어야지. 이막산에서 다음날 새벽 장터가 열리기 전 박 씨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보통 산이라면 새가 울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꿩이 풀숲을 헤치는 소리, 청설모가 나뭇가지를 타는 소리.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발소리만 났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1시간쯤 올랐을까요? 이상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뭔가 없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 박 씨는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헤매다 커다란 바위 앞에서 발이 멎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됐을까요?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도 모를 만큼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손에 나뭇가지 하나 들고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이 작은 아이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옷이 저렇게 해진 걸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들어 박 씨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박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겁도 없었습니다.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박 씨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아니, 정확히는 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일 수 없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밥 줄게. 따뜻한 데서 재워줄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가 아이가 그리던 그림을 봤습니다.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 얼굴이었습니다. 코 옆에 점 하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산막 첫 번째 이상함. 박 씨는 아이를 데리고 첫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인근에서 제일 큰 곡식 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막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한테 밥을 줬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굶었을 텐데도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게 또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야윈 아이가 밥을 저렇게 천천히 먹다니. 밤이 되자 박 씨는 아이 앞에 종이와 먹을 놓았습니다. 이 마을 올해 쌀 농사가 잘 될지 그려봐. 아이는 박 씨를 한참 봤습니다. 그 눈으로요. 다 알고 있다는 눈으로요.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벼가 가득했습니다. 이삭이 고개를 숙인 풍년 그림이었습니다. 박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쌀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 생각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곡식을 긁어 모았습니다. 창고를 빌려 쌓아뒀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이번엔 크게 벌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 그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박 씨는 쌀을 비싸게 샀다가 헐값에 팔았습니다. 손해가 컸습니다. 빌린 창고값까지 내고 나니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다. 박 씨가 씩씩거리며 아이한테 따졌습니다. 풍년이라며. 왜 흉년이야? 아이가 박 씨를 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다시 그려. 제대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림은 시키는 대로 안 나와요. 박 씨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거짓말이었나? 저 아이가 사기꾼인가? 근데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그린 건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코 옆에 점 하나까지 그대로. 그건 맞았습니다.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얼굴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풍년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이가 사흘을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틀린 그림인데 왜 아팠을까요? 박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막 두 번째 그림. 일주일 후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아이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다니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첫째 날은 아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장터를 돌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엿장수 영감을 봤습니다. 70은 됐을 법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목소리만은 우렁찼습니다. 엿 사려 엿 사려. 박 씨는 지나쳤습니다. 아이가 영감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아이가 촛불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슬그머니 다가가 봤습니다.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로요. 박 씨가 마을 사람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 근처에서 엿을 팔던 영감이었습니다. 박 씨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죽을 사람이라면 빚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 죽기 전에 외상을 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그 엿장수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 나한테 엿 외상으로 좀 넘겨요. 내일 장터에서 2배로 쳐줄게.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좋은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넉넉하게 엿 한 짐을 내줬습니다. 고맙소. 내일 꼭 갚으리다. 박 씨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속으로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영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밥을 먹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밤새 앓다가 다음날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박 씨는 엿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오지 않으니까요. 아이는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밥을 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오막살인자. 사흘 후 관아 포졸 둘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장사꾼 박 씨냐? 박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요. 따라와라. 엿장수 영감 죽음에 내가 관련됐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마을 사람 하나가 봤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아이한테 뭔가를 그리게 하고 다음날 영감이 죽었다고요. 저주를 부렸다고요. 박 씨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좁은 방에 앉혀졌습니다.
포졸이 양옆에 섰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말이 느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시켜 사람을 죽였느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림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 영감이 죽기 전날 밤 아이가 그 영감 그림을 그렸느냐? 왜 너는 그 영감한테서 외상으로 엿을 가져왔느냐? 죽은 사람 빚은 안 갚아도 되니 계획한 것이 아니냐?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 씨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집도 없는 맨바닥이었습니다. 박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이상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림이 맞았다. 이번엔 맞았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용했다. 박 씨는 오래 천장을 봤습니다. 육막 아이 혼자. 아이는 관아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뒀습니다. 누군가 데리러 오겠지 했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앉아서 그렸습니다. 지나가는 포졸들이 슬쩍 봤습니다. 대부분 멀리 돌아갔습니다. 하나가 다가와 발로 그림을 지웠습니다. 아이는 다시 그렸습니다. 포졸이 다시 지웠습니다. 아이는 다시 그렸습니다. 포졸이 아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이 그림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 아이가 포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포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가 죽이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림은 그걸 보여줄 뿐이에요. 포졸이 손목을 놓았습니다. 아이를 한참 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마당에 아이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칠막 낯선 남자. 이틀째 되는 밤. 관아 담벼락 밖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남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당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그걸 느꼈습니다. 한참 그림을 그리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담벼락 쪽을 봤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운 얼굴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포졸도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팔막 박 씨의 선택. 사흘째 되는 날, 사또가 다시 박 씨를 불렀습니다. 자백하면 곤장 30대로 끝낸다. 버티면 더 큰 죄를 물을 것이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백하면 곤장 맞고 끝이었습니다. 아이는 어차피 관아 것이 됩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그 아이 때문에 손해만 봤으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없으면 이 상황도 끝납니다. 어차피 써먹기도 힘든 아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리지도 않고 박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포졸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아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이틀을 지냈는데도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박 씨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영감님은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박 씨도 아니에요. 영감님은 사흘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림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감님 몸이 먼저 안 좋았던 거예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아이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영감이 살아있을 때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이 쓰러지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림 속 영감은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또가 한참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을 뒤집어도 보고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풀어줬습니다. 박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박 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 그림 언제 그린 거야?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보는 순간이요. 배가 아프신 게 보였어요. 박 씨가 아이를 한참 봤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말해도 안 들으실 것 같았어요. 박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구막 낯선 남자의 정체. 그날 밤 주막에서 자다가 박 씨가 인기척에 깼습니다. 방문 앞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꽉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관아 담벼락 밖에서 아이를 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50은 됐을 것 같았습니다.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포의 질이 달랐습니다. 갓도 비쌌습니다. 박 씨라고 했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아이 나한테 넘겨라. 돈은 줄게. 박 씨가 남자를 봤습니다. 누구요? 남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아이 아비다. 박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왜 돈을 주고 자식을 사려 합니까?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산에 버렸습니까?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돈 줄 테니 넘겨라. 박 씨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가 위험하다. 내버려 두면 내 목숨도 없다. 박 씨가 웃었습니다. 이미 관아까지 끌려갔다 왔습니다. 이 이상 위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신막 아이의 비밀.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 봤냐? 아이가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네. 내 아버지라더라.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 버렸는지 알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이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호지 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점쟁이가 말했대요. 이 아이가 크면 아비를 죽인다고.
박 씨가 굳었습니다. 그래서 버렸다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다시 찾아온 거야? 아이가 말했습니다. 죽이려고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 방 안을 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짐 싸라. 빨리 여기서 나가자. 11막 쫓김. 박 씨와 아이는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엔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장터를 지나고 마을 끝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문을 나서자마자 박 씨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이 셋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아이가 다리가 짧아 잘 못 따라왔습니다. 자꾸 뒤처졌습니다. 박 씨가 멈췄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박 씨 등에 올라탔습니다. 박 씨가 다시 뛰었습니다. 아이를 업으니 더 무거웠습니다. 숨이 더 찼습니다. 그래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박 씨가 더 뛰었습니다.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아이도 숨을 참았습니다. 박 씨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 심장도 느껴졌습니다. 똑같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이가 박 씨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왜? 저 사람들 지금 세 갈래 길에서 헤어질 거예요. 어떻게 알아? 봤어요. 박 씨가 아이를 봤습니다. 언제? 아까 뛰면서요. 박 씨가 이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그림 안 그렸잖아. 아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보면 그림 없이도 가끔 보여요. 박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새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박 씨 등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내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2막 폐가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박 씨와 아이는 산속 폐가에 숨어들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불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떨고 있는 아이한테 자기 겉옷을 벗어 덮어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씨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 네. 처음에 나한테 풍년 그림 그려줬잖아. 일부러 틀리게 그린 거지? 아이가 박 씨를 봤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 그림으로 나쁜 짓 할 게 보였어요. 그래서요. 박 씨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떤 사람인지. 네. 그런데 왜 따라왔어? 아이가 박 씨 겉옷을 여몄습니다.
작은 손으로 여미는 게 서툴렀습니다. 그림에서 아저씨가 웃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요. 나중에 아저씨가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지금이랑 달랐어요. 박 씨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돈 셀 때 웃음이 아니었어요. 박 씨가 또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쪽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 눈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깊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박 씨를요. 13막 그림 한 장. 새벽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달빛만 있는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잠결에 눈을 떴다가 봤습니다. 뭐 그려? 아이가 멈췄습니다. 그림을 품에 넣으려 했습니다. 박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줘봐. 아이가 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줘봐. 나쁜 그림이야? 아이가 오래 박 씨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박 씨가 달빛에 그림을 비췄습니다. 누운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 씨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나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가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누운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람이 아이였습니다. 박 씨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너야?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그림을 오래 봤습니다. 달빛이 종이를 비쳤습니다. 선이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누운 사람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를 봤습니다. 왜 그린 거야?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 안 할 거예요. 결국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살아야 해요. 박 씨가 그림을 구겼습니다. 안 돼. 이런 그림 그리지 마.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림은 시키는 대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박 씨가 구긴 그림을 다시 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림을 펴다 구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품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4막 마지막 대면. 다음 날 오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전날까지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갓도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처음으로 다 보였습니다. 50대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박 씨가 아이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비켜라. 저 아이는 내 자식이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자식을 죽이러 온 아비는 아비가 아닙니다. 남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크면 나를 죽인다. 점쟁이가. 박 씨가 끊었습니다. 점쟁이 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저 아이 때문에 내 재산이 반이나 날아갔다. 내 사람들이 다쳤다. 박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쫓아다니면서 다친 거 아닙니까? 남자가 박 씨를 밀쳤습니다.
박 씨가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남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남자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아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남자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받았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죽는 그림이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러싼 사람들 보여요? 아버지 손잡고 있잖아요. 남자가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외롭게 죽는 그림이 아니에요. 아버지. 남자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틀렸어요. 남자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강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에서요. 그림을 쥔 손이 내려갔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남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주저앉은 채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필로그. 이미지 26. 박 씨가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남자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박 씨한테 왔습니다. 박 씨가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어색하게요. 생전 처음 해보는 것처럼요. 아, 나 그림 한 번만 그려줘. 아이가 박 씨를 봤습니다. 뭐요? 박 씨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잠깐 박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 마음이 어쩐지 먹먹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렸어요. 언제? 산에서 아저씨 만난 날이요. 박 씨가 기억났습니다. 흙바닥에 그리던 그림. 자기 얼굴. 거기 뭐가 있었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저씨. 박 씨가 아이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그 웃음이었습니다. 돈 셀 때 웃음이 아닌 나레이션. 박 씨는 그 후로 저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상한 곡식도 섞지 않았습니다. 돈을 덜 벌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덜 외로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박 씨는 단 한 번도 그 그림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려봤어요. 아저씨가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서운 그림을 그리는 아이냐고.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보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아이입니다. END